이번 시간에는 밀도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자. 먼저 부피에 대해 알아본다면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부피라 하고, 그리고 부피의 단위에는 밀리리터, cc, 센티미터의 세제곱 등 다양한 단위가 있다. 이때 1ml는 1cc를 의미하고, 그리고 1cc는 1세제곱 센티미터와 같다. 그리고 1리터는 1000ml이며, 그리고 1m는 100cm이다. 그래서 1m를 세제곱한 것과 100cm를 세제곱한 것이 같기 때문에 1m의 세제곱은 10의 6제곱 cm의 세제곱과 같고, 이것은 10의 6제곱 ml와 같기 때문에 10의 세제곱 미터와도 같아지게 된다. 그리고 물질의 부피를 측정할 때는 눈금 실린더를 자주 이용하게 된다. 눈금 실린더의 눈금을 잃는 방법은 눈의 높이가 액체 표면과 수평이 되도록 하여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어림하여 읽어주어야 한다. 부피의 단위를 잘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질량에 대해 알아본다면 물질의 고유한 양을 질량이라 하고, 질량의 단위에는 밀리그램과 그램 그리고 킬로그램이 있다. 1kg은 1000g을 의미하고 1g은 1000mg을 의미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 본다. 그리고 물질의 질량을 측정할 때는 전자저울이나 윗접시 저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 밀도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밀도는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으로, 즉 단위 부피당 질량을 의미한다.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 되고, 밀도의 단위에는 그램 퍼 밀리리터 또는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그리고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등 다양한 단위가 있다. 이때 우리는 풍뎅이 등짝을 이용하여 식을 정확하게 기억하도록 하자. 질 좋은 밀가루는 부드럽다 하여 질밀부를 잘 기억해 주기 바란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 되고, 그리고 질량은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되고, 그리고 물질의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그리고 밀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같은 물질인 경우에는 양에 관계없이 같은 값을 나타내므로 물질의 특성이다. 그리고 밀도는 같은 물질이라도 온도와 물질의 상태에 따라 값이 달라지게 된다. 기체는 온도 압력에 따라 부피와 밀도의 변화가 크다. 그래서 기체의 밀도를 나타낼 때는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기체의 부피는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기체의 밀도는 감소하게 되며, 만약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기체의 부피는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기체의 밀도는 증가하게 된다. 거기에 반해 액체와 고체의 밀도는 압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온도만 함께 표시해도 된다. 액체와 고체는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부피가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밀도는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쪽으로 가라앉게 되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밀도가 큰 물질 위로 뜨게 된다. 그리고 물의 밀도는 1g per ml 또는 1kg per 리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문제를 통해 배운 개념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질량 부피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각 물질의 밀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자. 이때 그래프의 X축이 부피이고 Y축이 질량일 경우에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부피분의 질량으로서 밀도를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A, B, C 각 점이 원점과 이루는 직선의 기울기를 부등으로 비교해보면 A와 B의 기울기는 같고 C의 기울기가 가장 작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각 점의 밀도를 단위를 생략하고 계산을 해보면 A의 경우는 10분의 20으로 밀도가 2가 됨을 알 수 있고 B는 20분의 40으로 역시 밀도가 2가 되고 C는 20분의 10으로서 밀도가 0.5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밀도 역시 부등으로 비교하게 되면 A와 B의 밀도는 같고 C가 가장 작음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나 그래프의 경우는 X축이 질량이고 Y축이 부피로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질량분의 부피가 되고 밀도분의 1과 같게 된다.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작을수록 밀도가 크게 되어 밀도를 부등으로 비교하면 C가 가장 크게 되고 A와 B가 밀도가 같게 된다. 그리고 각 점의 밀도를 단위를 생략하고 역시 계산을 해보면 A와 B의 경우는 0.5g 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오게 되고 C의 경우는 2g 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와 역시 C의 밀도가 큼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A, B, C 세 물질을 물에 넣게 되면 물보다 밀도가 큰 C의 경우는 물 아래쪽으로 가라앉게 되고 A와 B는 물보다 밀도가 작아 물 위에 뜨게 된다는 사실도 알아주기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래프 문제가 주어졌을 때 X축과 Y축의 물리량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문제를 풀길 바란다. 이어서 같은 재질로 이루어진 A, B, C 세 개 분동의 밀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자. 밀도를 비교하기 위해 먼저 부피와 질량을 부등으로 비교해 본다면 A의 부피가 가장 크고 B 그리고 C의 부피가 가장 작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재질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부피가 큰 A의 질량이 가장 크고 그리고 C의 질량이 가장 작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밀도를 판단해 본다면 부피와 질량이 큰 A의 밀도가 큰 것이 아니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서 같은 종류의 물질은 모두 밀도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문제를 통해 고체 물질의 밀도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자. 질량이 2g인 돌을 12ml의 물이 담긴 눈금 실린더에 넣었더니 물의 부피가 늘어나 16ml가 되었다. 이때 이 돌의 밀도를 계산하려면 부피와 질량을 알아야 한다. 이 돌의 질량은 2g이라 주어져 있고 그리고 고체의 부피는 늘어난 물의 부피가 고체의 부피가 된다. 그래서 부피는 4ml가 되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서 4분의 2는 0.5g/ml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옆으로 이동하여 그림을 참고해서 한 번 더 밀도에 대해 알아본다면 밀도가 다른 여러 가지 물질을 섞었을 때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게 되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밀도가 큰 물질 위로 뜨게 된다. 그래서 주어진 물질 중 사이화탄소의 밀도가 가장 크고 코르크의 밀도가 가장 작음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플라스틱의 밀도는 물보다는 크고 글리세린보다는 작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밀도가 큰 물질이 아래쪽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물질의 상태와 밀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같은 물질이라도 물질의 상태에 따라 부피가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밀도도 변화하게 된다. 같은 물질을 같은 질량만큼 갖고 왔을 때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의 부피를 부동으로 비교해보면 분자활동이 가장 활발한 기체 상태의 부피가 가장 크고 고체의 부피가 가장 작게 된다.
그래서 밀도는 고체가 가장 크고 기체가 가장 작게 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물질은 고체의 밀도가 가장 크고 기체의 밀도가 가장 작다. 그러나 물의 밀도 변화는 일반적 물질과 좀 다르다. 그래서 물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물을 같은 질량 갖고 왔을 경우 고체, 액체, 기체에서 부피를 보면 물의 부피가 가장 작고 물이 얼음이 될 때 부피가 늘어나므로 얼음의 부피가 크며 그리고 기체 상태인 수증기의 부피가 가장 크다. 그래서 물의 경우는 액체 상태인 물의 밀도가 가장 크고 그리고 얼음이며 기체 상태인 수증기의 밀도가 가장 작다. 그래서 여름에 더울 때 얼음물을 마시려고 물에 얼음을 넣게 되면 물 위에 얼음이 동동 뜨는 이유가 얼음의 밀도가 물보다 작기 때문이다. 일반적 물질의 고체, 액체, 기체에서 밀도 변화와 물의 밀도 변화를 잘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혼합물의 밀도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혼합물은 성분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 밀도가 달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혼합물은 농도가 진해지면 밀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물에 소금을 점점 많이 녹일수록 소금물의 농도가 진해지게 되고 그래서 소금물의 밀도도 증가하게 된다. 그림을 통해 한 번 더 설명을 한다면 물에 달걀을 넣었을 경우 달걀이 아래쪽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였는데 이 물에 계속 소금을 녹이다 보면 달걀이 소금물 위로 떠오르게 된다. 이때 달걀은 같은 달걀로서 밀도 변화가 없고 소금물의 밀도가 농도가 진해지면서 점점 커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림에서 물과 달걀과 소금물의 밀도를 비교해 보면 소금물의 밀도가 가장 크고 그리고 달걀이며 물의 밀도가 가장 작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밀도를 이용한 생활 속 현상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공기 중에 풍선을 놓았을 때 헬륨을 넣은 풍선의 경우는 위로 올라가게 되고 이산화탄소를 넣은 풍선의 경우는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이유는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밀도가 크고 헬륨은 공기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이다. 그리고 잠수함에는 빈 탱크가 있어서 빈 탱크에 물을 넣게 되면 잠수함 전체의 밀도가 증가하게 되고 잠수함이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되는 반면 탱크 속에 물을 빼게 되면 잠수함 전체의 밀도가 작아지게 되고 그래서 잠수함이 위로 올라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수영장의 보드와 구명조끼는 물보다 밀도가 작아서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도와주게 된다. 그리고 잠수부는 허리에 밀도가 큰 납덩어리를 달아 물속에 잘 가라앉을 수 있게 도움을 받게 된다. 그리고 집에는 가스 누출 경보기를 설치하는데 이때 밀도가 작은 LNG의 경우는 천장 쪽에 설치를 해야 하고 공기보다 밀도가 큰 LPG의 경우는 바닥 쪽에 설치하게 된다. 그래서 LNG와 LPG, 공기의 밀도를 한 번 더 비교를 해본다면 LNG의 밀도가 가장 작고 그리고 공기이며 LPG의 밀도가 가장 크다. 그래서 가스가 누출되게 되면 밀도가 큰 LPG는 아래쪽으로 가므로 아래쪽에 경보기를 설치해야 하고 밀도가 작은 LNG는 위로 퍼져나가므로 천장에 가스 누출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밀도와 관련된 생활 속 현상들을 잘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밀도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옛날에 왕이 살고 있었는데 왕이 왕관을 만들기 위해 세공업자 A씨를 부르고 A씨에게 순금을 주며 왕관을 만들어 오라고 지시를 하였다.
며칠 뒤 세공업자 A씨는 멋진 왕관을 만들어 왕에게 바치게 된다. 그러나 왕은 이 왕관이 진짜 순금인지 의심을 하게 되고 그때 신하인 아르키메데스에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밝혀오라고 지시한다. 왕의 지시를 받은 아르키메데스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어느 날 목욕을 하기 위해 목욕탕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신이 목욕탕에 들어가자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너무 기쁜 나머지 벌거벗은 채로 밖으로 뛰어나와 알아냈다는 뜻의 유레카라고 외쳤다는 일화를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때 아르키메데스는 같은 물질일 경우 질량이 같으면 부피도 같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질량이 같은 순금과 왕관을 물이 가득 담긴 항아리에 넣게 된다. 그러자 물이 넘치게 되는데 물이 넘친 부피가 순금보다 왕관이 더 많았다고 한다. 이 말은 왕관의 부피가 크다는 뜻이고 밀도가 왕관이 순금보다 작다는 의미로 왕관과 순금은 밀도가 다르므로 왕관은 순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르키메데스가 밝혀내게 된다. 그래서 세공업자 A씨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진다. 질량이 같을 때 부피가 크면 밀도는 작아진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여기까지 해서 밀도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기로 하자.